예, 오늘은 좀 학원 나머지 해가지고요. 오늘 19차시 해가지고 관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관악구 하나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남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악구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관악구 지역생활권은요. 관악구에는 난곡, 그 다음에 신림, 대학, 그 다음에 낙성대, 봉천 지역생활권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일단 먼저 낙성대 생활권은요. 이쪽 뭐 낙성대하고 인원동하고 남현동 이쪽에 있는 데인데요. 이쪽은 좀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뭐 이 전철이 이제 경전철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경전철의 의미 정도 돼서 포커스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좀 잡을 거니까 경전철 들어오는 데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 및 전략을 보니까 여기 이제 봉천 지역 중심 이상 강화하겠다라고 서울대를 활용한 산학 연계 R&D 벤처밸리 조성하겠다. 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재생 전략 마련하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좀 보고서면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보고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 남부 수란도 주변 중심 기능 강화 및 R&D 벤처밸리 조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상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울대 입구역에서 좀 요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서울대 입구역이면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밖에 지구 다니게 돼 있어. 여기까지 다 돼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요. 근데 여기 낙성대역까지 다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낙성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낙성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쳐지면 이제 여기까지만 다 되겠지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여기 낙성대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좀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 관악로 주변 봉천 지역 중심 이상 강화하겠다 해서 여기가 이제 뭐 봉천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와 있으니까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 역세권 주변 복합 업무 공간 조성하겠다. 저층부 상업시설, 중고층부는 업무시설 도입을 복합 용도. 그다음에 관악로 중심으로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관악로거든요. 서울대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관악로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숭실대역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갔다가 이렇게 뭐 산학협력 R&D 기능을 육성하겠다라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기 자리에 그렇게 할 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인지 들었으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천동 852-2번지 일대 도시환경 개선 마련해서 여기를 갖다가 앞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는 지구단위계 재정비를 통한 통합개발 유도가는데 재미난 거는 아마 저쪽은 포커스를 맞춰주기에 의해서면은 거의 아마 그 여기 그 서울대 입구에서 나오면 요 자리거든요. 여기는 냉정히 따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다가 가기 위해서 미리 지구단위 계획을 그려놨는데 솔직히 저 정도 자리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기에는 문제성이 많아요. 저런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한 3,000제곱미터나 한 5,000제곱미터 이내로다 묶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갔으면은 실제로 좀 사업성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보면 하여튼 서울 입구에서 딱 내리면 이쪽 동네 허름합니다. 딱 내려면 이쪽이 동네 허름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이거 지금 현재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만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뜬다는 얘기는 바로 상업지 지정돼서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대로 개발하려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여기 복개천이에요. 낙성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낙성대 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복개천이에요. 근데 요 복개천은 그러면 여기하고 요 복개천인데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데 나중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더 뒤로 그 이면도로 있는 데까지 그 복개천 있는 데까지 합쳐져 가지고 거기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상업적으로 용도 지역 병력자 소지가 굉장히 큰 자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전략 투입에서 산학 연계 R&D 벤처밸리 조성하겠다라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려면은 할 수 있는 땅이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있고있는데 이쪽 라인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라인이. 그래서 이쪽을 좀 포커스 좀 볼 건데, 근데 여기 다 저기 뭐야 개발 제한과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뭐 찾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는 여기 들어쓴다 여기 만약에
R&D 거점 지역으로 들어선다면 이쪽으로 지역으로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성대역과 서울대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낙성대 일대 지구단위계 재정비를 통해서 산학위원 연계 지원 기능, 그다음 서울대 R&D 벤처벨을 연계한 연구실을 업무시설 도입하겠다라면 거꾸로 따져가지고 서울대가 여기 낙성대도 가는 길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정문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우선 보통 후문이라 했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R&D를 그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기 동네는 다 서울대 땅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유지도 아주 많고요. 여기 그냥 그린벨트 해제고 만들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굳이 이 라인을 갖다 관악로를 갖다 했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할 땅이 없거든요. 그걸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 재생 전략 마련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수역에서 사당 이수역까지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전에 할 때는 이거 제가 이제 그 요쪽에 이제 강남 쪽에 할 때 아니 서초국가 할 때 이쪽에서 얘기 드릴 건데 요게 그 사당 그 여기 옆에 있는 그 주차장하고 빗물 저기 펌프장이거든요. 이쪽에 사당 역 저기 뭐야 보강 환승센터 일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서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지선 버스 정도만 되고 간선 버스하고 광역 버스는 다 이쪽으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승센터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남현동에 있는 일대가 뭐가 죽어요? 상권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상권이 그렇게 좀 많이 살아가지고서 났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역세권 기능 활성화 대규모 상업 업무 기능 유도하겠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 같은 경우 상권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기 딱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동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태는 고개다 채소성 부지 재생 전략 마련인데 뭐 이 채소성 부지는 안타깝게도 이 절개지 부지부는 전부 다 그 부지 자체는 다 뭐냐면 서울시 땅이고 국유지예요. 남태는 공사한다고 해서 옛날에 그 자갈이 모자라가지고 남태는 깎아가지고 바위 부셔가지고 자갈 만든 건데거든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데요. 88 올림픽 대로 만든다고 거기 만들 때 그 교각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자갈이 없어가지고 이 남태령 깎아서 만든 게 이동 여기예요. 왜냐면 크게는 없는데요. 이게 서울대 입구역은 그냥 이쪽을 보지 마시고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 내가 여기서 뭐 얘기를 해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즉 하나 보려면은 이거 좀 서부선 경전철인데 알다시피 저 뭐 지지난 시간에도 저번에도 봤지만은 서부선은 한참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거 서부선도 장승배기까지고 그 연장선가 서울대 입구역 선인데 이것도 더 늦었거든요. 한참 늦어요. 근데 얘도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검해봤자 5, 6년 뒤쯤에 점검하고 들어가도 얘 늦지 않는데요. 이 노선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를 이제 봉천 지역 중심 해가지고 서남부권 R&D 산학 연주 뭐 위재 행정상업 업무 교육 문화 중심으로 가겠다는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 지역을 가져간다 해가지고 뭐를 개발을 해서 가져간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은 자리라고요. 대신 나중에 가다면 여기가 관악구청이고 여기가 관악경찰서고 이쪽 뒤가 전부 다 이 청룡산이라 해가지고 이쪽 뒤분이 다 완전 그 그린벨트로 돼 있고 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오톱 1등급으로 돼 있고 이런 게 또 문제예요. 비오톱 1등급 돼 있으면 쉽게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악구청 서울대학교 등 연계한 복합업무 공간 조성하겠다. 판매 시설 및 공연 전시장 등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서 뭐 중심지 기능을 가져가겠다. 결국 이제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공연장, 전시장 이런 걸 끌고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 역세권 주거기능 강화검토 공공 임대주택 도입하겠다. 상업지역 주변 지역에 주거 및 숙박시설 혼재적 용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쪽이 있으니까요. 한번 쭉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여기는 뭐 크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뒤에 이제 좀 이따가 보시면은 여기도 상권도 이게 만들어졌고 상권이 여기가 원래 제일 그 잘 되는 상권이었는데 이로 다 넘어갔거든요. 샤로스길 하나 딱 생기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난곡 생활권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관악구는요,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투자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딱 보면은 뭐냐면 경전철 역사 들어서는 곳에 주변 투자하는 거 딱 그게 포지션이에요. 난곡 사거리 일대 생활권 중심기능, 그다음에 신대방역 주변, 그다음에 난곡선 계획, 봉천 신림 봉천 터널, 그다음에 난곡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먼저 난곡 사거리 주변은요, 이 난곡선도 나중에 오면은 난곡선도 신림선이 어느 정도 돼서 신림선을 갈아타가지고도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난곡선이. 그러니까는 결국 신림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지 이리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곡선도 저번에 붙여주면 한참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대방역이 있는데 여기다 경전철 예상되고 쭉 가가지고서에 여기 이제 난곡 사거리 쪽에 있는데 난곡 사거리에다가 경전철 들어서는데 그러면 결국은 얘는 그래도 신대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 들어간다 하지만 얘는 그래도 이게 지금 난곡 지구 중심에서 지구 단위계 딱 묶여져 있는 데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전철료도 쓴다 해도 난곡선은 한참 뒤니까 얘 같은 경우도 난곡 사거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다 보면은 한참 뒤를 봐주셔야 되겠죠. 얘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난곡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거 둘째치고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여기 보면 복합용도 개발로 주민 필요시 도입하게 되는데 여기 신림 봉천 터널 유유부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터널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위지는 남겨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은 쓸모 있는 땅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무튼 여기 보면 특별계획구역하고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금천 경찰서 있는 부분까지 특별계획구를 옮겼다는 거 하나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제이타워 웨딩홀이 있는데 여기까지 좀 옮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뒤에 보면은 난곡 지구 중심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마치 늘렸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난곡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상업시설도 확대시키겠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경전철 난곡선 계획에 따라서 상업기능 강화가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개발가용지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특별계획구로 지정해서 금천 경찰서 제이타워 웨딩홀 부지에 전지장 및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신림봉천터널 지상부 유유부지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서 뭐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환승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검토하겠다. 제가 너는 그랬지만은 서울시가 유유부지 딱 있다 그러면은 뭐 한다? 전철역 하나 들어선다? 그럼 무조건 환승주차장이에요. 거의 그래 거의. 지금까지 생활관계에 보면은 부지 하나만 있다래도 뭐예요? 전부 다. 옆에 공원에 있다도 뭐 한다? 지압한다. 지압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겠다.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신대방역 같은 경우도 주변 상권 활성화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 들어와도 제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뭐 신대방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뒤편은 하천으로 돼 있고 앞쪽만 있는 건데 그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곡 사거리 지구 중심 해가지고서에 조금 더 옮겨졌다는 거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은 아까 그림 보면은 어디 갔어? 지금 요 모양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쪽에 더 넓어졌죠. 이쪽으로 더 커졌죠. 여기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더 커진 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쪽 커진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역세권 상업 기능을 추가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다 이게 다 이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그쵸? 신대방역이 있고 여기 난곡역이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더 키우겠죠.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개발가용재단 거점, 그다음에 환승 뭐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난곡 사거리 주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의 용도지역 권장용도 밀도 등 지침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또 한번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좀 자세하게 할 때 지구단위만 따로 빼가지고 지구단위 그런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금천경찰서 제이타워 웨딩홀 부지에 전시장 문화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면 금천경찰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전할 거예요. 어디로요? 네? 금천경찰서 금천구청 옆으로 다 이전해 버리잖아요. 다 한꺼번에 다.
이거 금정경찰도 남잖아요. 제이타운 웨딩홀은요. 이거 누구 땅인 거 누구 땅인지 아시는 분? 네? 유한양의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한양한테 부탁하면 뭐 하겠어요? 해주겠죠 뭐. 상업시설. 그쪽으로 이쪽으로 다 문화시설 뭐 이런 거 도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신림 봉천 터널 이렇게 예정돼 있다는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갔다가 넘어가는 건데 얘가 이쪽으로다가 출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신림 봉천 터널. 이게 어디까지 가면은 관악 IC 있죠. 서울에 있고 여기 IC 하나 있잖아요. 강남 순환고속도로. 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뚫어놔야지 누가 저기가 돼요? 이 남부순환로가 막힌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남부순환도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 사당에서요. 사당에서 여기 시흥하시까지 한 번 가는데 사당에서 시흥하시까지 11km밖에 안 되거든요. 11km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 저녁 때 한번 자가용 끌고서면 사당에서 딱 넘어가면은 1시간 반 걸려요. 아주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거 교통이 너무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있잖아요. 모든 도로, 특히 도로하고 철도는요. 다 특히 도로는 어디 위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모든 도로를요. 다 강남 위주인데요. 다 강남 위주잖아요. 얘도 냉정하게 따지면 강남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부순환로도 강남 들어가잖아요. 얘 뚫어놔도 결국 관악시에 들어가면 강남 들어가잖아요. 얘도 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강남 들어가는 포지션이고요. 어저께 쓰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경부선 뚫었을 때 한남대교 옆에 주변으로 다 어디 들어가요? 다 강남이잖아요. 모든 도로는요 전부 다 강남으로 돼 있다고요. 서울지는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럼 뭐가 된다? 이 지역에 늘 그러잖아요. 토지대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을 보고서 덤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강북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중랑 IC라든지 이런데 거기 신내 IC 이런 것 중에서 거기 주택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거 옛날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안 뚫려 있을 때는 강남까지 접근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뚫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강남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출퇴근 날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아무리 출퇴근 시간 걸려도 뭐야? 1시간이면 들어가거든요. 강남 이송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권이요. 대학동 일대인데 대학생활권이요. 여기 뭐 서울대를 활용한 산학연계 R&D 벤처밸리 조성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고시촌 일대 특화 기능 도입으로 고시촌 재생 및 산업문화 경쟁력을 가정하였다 했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고시촌 일대 열심히 개발해봤자 여기는 힘들어요. 사법시험 한번 깨지고 나가지고 이 일대 이게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가 전부 다 고시촌인데 여기는 그래도 상업이라도 있죠. 이쪽은 완전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쪽은요. 여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고시원만 질비해요. 옛날부터 한 100여 개가 다 고시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상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그 원래 임대료 3, 40만 원을 받죠. 여기 고시원은 30만 원도 안 받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여기 고시원 가면 20만 원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20만 원씩 하니까 누가 오는지 아세요? 서서히? 네? 조선족과 외국인들이 슬슬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외국인들이 몰려들면 장사를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네? 노래방 하시면 돼요. 네. 노래방에다 못 가르치면 돼요. 베트남, 중국어 다 노래방에 싹 가면 돼요. 용산 전자상가 가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깔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노래방 기계에다가 그분 부르잖아요. 한 대당 50만 원씩이면 쫙 깔아줘요. 노래 싸. 근데 그 노래는 어떻게 돼요? 사용료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내는 것만 사용료 내고 외국 노래잖아요. 그거 사용료 왜 내요? 아직 그 나라는 그게 발전되진 않아요. 사용료 낸 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쪽 동네 녹두거리 있는 쪽에 있잖아요. 노래방을 하신 분이 한참 노래방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그때도 여기 외국인들 꽤 많았었거든요. 노래방을 만들어 놓고 장사 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용산 가가지고 전자상가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갑니다. 노래방이. 여러분 노래방 24시간 돌아가면 보셨어요?
여기는요 새벽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야간 인력들이 많거든요. 야간에 끝나가면 새벽 5시, 6시 끝나요. 그렇죠? 근데 걔도 조금 더 일찍 끝나면 새벽 3, 4시 끝나잖아요. 그 끝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상대할 때는 노래방에서 술 파시면 안 돼요.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오게 만들면 돼요. 돈 없잖아요. 돈 없는 애들이니까 PT병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와야지. 외국에서 캠핑집 파면 얘기하더라도 칼치 맞아요. 그렇잖아요. 비싼 거 파면 안 되니까. 노래방만 받는 노래방비만. 그래도 뭐 한다? 노래방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 24시간 하는 동네예요. 나중에 현장 사서 하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런 거 갖고서 많이 한 건데 아무튼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기 자체가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고시원이 다. 네. 힘들다고요. 뭐 녹두거리를 상업과 문화 예술이 접목된 특화가로로 조성하겠다라는데 고시 박물관을 만들고 고시 체험을 하겠다? 이게 누가 발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요. 저는 이런 자리보다는요. 저기 미림역의 미림생활구역 지구단위 계획 있죠? 신림선 예정역에서 여기가 완전 미림역고 사거리가 일대 신림선 예정역인데 여기 중심주의상 강화하는 방을 모색하겠다.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 다 상권이 어느 정도 확산된 거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여기 생긴대. 그럼 게임 오바죠. 그렇잖아요. 얘가 와가지고서 마지막 가는 정차역이 신림선 예정역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울의 입구에 공영 주차장 자리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다이렉트로 신림역으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가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 얘보다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역사 하나 더 들어쓴다 그러면 게임 오바죠. 다시 여기가. 근데 여기다 들어쓴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게 재미난 거 되게 많아요. 여기를요. 얘를 어디까지 끌어당긴다고요? 서울대 안까지요. 이런 서울대 연구팀들 보면요. 정말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완전 얼마나 서울대가 얼마나 용가리 통뼈면 서울대 안까지 끌어들여요. 경전철을.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역사 중에서 출입구 앞에 다 대학 출입구 앞에 역사가 있지 대학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역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상아탑이라는 사람들이 이 발상은 이게 정말 참신하지 않아요? 안 될 거를 저렇게 아이디어를 짜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예요? 연구 용역비 다 타먹고. 예.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신림봉천 터널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 관악 IC로 해서 이렇게 있는 쪽 이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다 타가지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들어가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미림지구 한번 볼까요? 12년 예정역 여기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요. 이쪽 동네 있잖아요. 이쪽 동네 있잖아요. 난곡, 이 동네. 이 좀 넘어가면 다 난곡동이잖아요. 이 동네 유명한 데잖아요. 60년대에 319가 탁 타고 가다가 박통이 야 저기 다 치워. 그러니까 남산 일대 판자촌 다 치운 거예요. 이게. 이거 60년대 도시 불량주거 철거민 이주대 여기에요. 그래서 한쪽은 어디로 갔어요?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성남으로 간 거고 그나마 좀 돈 있는 사람도 여기 머무는 거예요. 난곡동. 이쪽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 신림역 예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 부분을 갖다 키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근린생활시설을 확대시키겠대요. 경찰차 연계해가지고 보행환경 조성하고 이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요 포커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자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게 뭐 고시청 재생만 사람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미림역을 주변 중심지 위상 강화하겠다.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기반시설, 편의시설 확충. 그러니까 도림천을 활용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이쪽 동네는 전부 다 뭐 하냐면은 다 대학동이다 보니까 저희용 공실인 고시원 원룸을 활용해서 스타트업 기업 뭐 이런 거 창업 지원센터 설치하겠다는데 이거 서울시가 나서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매입해가지고 이거 창업센터 하지 않는 한 주가답게도 안 들어와요. 민간이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10하고 111 여기 제 마지막 역이에요. 111이 그다음에 110 여기 어디 가서 미림역 있는 저 여기예요. 네. 요 부지인데 뒤에 써놨어요. 정확하게 요 부지예요. 이쪽에 미림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미림역으로 사거리예요. 여기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상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 잡아놨죠. 아까 뒤편에 그림 보시면 상업적 뭐니까 좀 잡아놓은 게 여기잖아요. 한번 볼까요? 냉장에 따져가지고 일로 넘어갔어. 여기 보면 신실림 시장 있죠. 얘 때문에 패스. 요쪽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 하천이에요. 도로 있고. 그러면 여기 빼고 이쪽 넘어가는 거 빼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근데 해필이면 요 뒤편이 있죠. 요 전면에는 그래도 그 건물들이 큰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뒤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되게 열악해요. 이 뒤편 가면. 차라리 여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권이 활성화되면 반드시 여기예요. 왜냐면 여기 하천이거든요. 미림천. 하천은 이쪽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위로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이쪽은요. 다리 하나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권이 여기서 형성돼가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진 않아요. 하천은요. 상권 확장적이 되기 전에 될 때 항상 뭐냐면은 절대 확산되지 않는 거 하천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섹터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안에는 상권. 여기 섹터 이렇게 그리시면 상권. 안에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까지는 여기 신성초등인데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뭐 한다? 아니 여기서 요만치면 상권. 여기까지 이렇게는 뭐 한다? 추고지역이요. 확실히 메리트 있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300m 정도 돼요. 이거 신림 현대 아파트거든요. 가격 조사해 보니까 46제곱미터니까 뭐 얼마 안 하죠? 근데 2억 3,500만 원 정도 가요. 그 다음에 132제곱미터기 5억 6천 그러는데 전세도 뭐 1억 6천하고 4억 2천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전세가가 좀 높아요. 이 동네가 아파트가 왜냐면은 이 동네 치고서면 아파트 제일 큰 아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제일 커요. 그리고 참고로 이쪽 미림여고 있는 쪽이 있죠. 이쪽 라인 있죠.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근데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같은 재갑에 투자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릉지 밑에 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서울시 정책상 생활권 계획의 구릉지 밑에는 높이 제한, 중점 경관관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층수가 당연히 낮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한다?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같은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이 동네예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업성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부터 사업성이 없으니까 어차피부터 안 될 거예요. 사업. 네.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이 안 될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 쓰는 거예요. 주차장 있는 자리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주변에 뭐 신림 건영 아파트 이렇게 청강 아파트 있는데 참고로 여기 매물 없어요. 별로. 나온 게 없다고 매물이. 신림 건영 3차 아파트 보니까는 78제곱미터가 3억 2천이에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2억 3,500이죠. 44제곱미터인가? 43제곱미터인가? 그러니까 신림 현대 아파트. 근데 그거하고 한 30제곱미터가 차이 나는데 가격은 이렇게 따지면 어느 게 더 싼 것 같아요? 얘가 더 싸요. 근데 얘는 관악가시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죠. 근데 희한하게 가격이 안 올라가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은 강남에서 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남부순환로 가는 것보다 이루트로 생각하면 훨씬 더 괜찮다 생각하는데 사람 심리더라고요. 돈 내잖아요. 돈 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돈 안 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서울도 입구역이잖아요.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뭐냐면은 1,500원 내고 일로 가느니 차라리 그냥 가겠다. 시간 걸려도. 근데 되게 웃긴 발상이에요. 차라리 1,500원 내고 일로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아니 가다가 차 한 번 더 막혀가지고서는 계속 공회전 돌리고 가면 길값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요게 때문에 요 주변 지역에 여기 요쪽 요 라인을 통해서 요렇게 요 라인을 통해서 요렇게는 아파트하고 요쪽에 빌라 같은 경우도 되게 저렴해요. 왜냐면 한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 같은 게 저렴하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라인은 전부 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오는 자리들이에요. 다 이 라인이. 왜냐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마을버스 타면 다 이리로 가거든요. 하나는 일로 넘어가고요. 하나는 여기서 녹두거리에서 다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버스 타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철이 생기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그래서 아까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는 포커스를 그냥 빌라 정도만 포커스를 맞춰주고요. 아까 미림여고에 있는 그 전철 예정점 같은 경우는 뭔다? 상권까지다. 상권까지도 좀 보고.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그쪽 지역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그 역사 들어서는데 그 위로다가 한 3개, 4개 정도 지나서 집 개수 필지 3개, 4개 정도 지나서 도로가에 붙어있는 한번 단독주택 같은 이런 거 매입해 놨다가 나중에 그쵸? 역사가 생겨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뭐 하면 돼요? 예, 생활시설로 근린 상가로 바꿔서 움직이기 딱 좋은 동네죠. 참고로 가격도 저렴하니까. 참고로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 전용 12평에서 15평 사이 정도 되면 전부 다 1억대 후반에서 2억씩 초반이에요. 전세가도 높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는 전세가 높다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보통 3, 4천 정도, 4천까지는 신축은 4천 안 가요. 거의 한 3천. 약간 구빌라 정도가 한 4천 정도. 이 갭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투자할 거면 이런 자리에 투자하라고요. 참고로 여기 그 관악구 같은 경우는요, 그 대부분의 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은천동, 중앙동, 청량동, 성현동 이쪽이에요. 봉천 생활권인데요.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은 서울대 입구역의 행정업무, 아까 추가하는 거 봉천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봉천역 일대 고고. 그 다음에 뭐 경전철 서부선 계획에 연계했는데 이거는 한참 지날 거고. 크게 볼 건 없고요. 아무튼 여기 봉천역인데요. 봉천역은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대 입구역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에 복합 업무 공간이 많이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연장선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봉천역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기 봉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게 이 봉천역과 서울대 입구역을 합쳐서 봉천 지역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면은 서울대 입구역으로 오는 건데 이렇게 라인이 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서부선이 이렇게 해서 오자가 일로 걸려치는데 여기 역사가 여기로 들어서 여기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 은천 생활권인데 얘는 나중에 가면 얘가 진짜 대박 칠 거예요. 얘는요 서부선 나중에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는 교통이 되게 열악한 동네거든요.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디 갔어? 관악 드림타운이니까 여기 봉천역으로 넘어가지고 국사봉 터널 이렇게 넘어가야지 얘가 있는 동네예요. 되게 열악해. 가보시면 아세요. 여기 이 동네 값도 싸게 싸요.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값도 굉장히 싼 데거든요. 아마 서울 지역에서 완전 외곽 지역 빼고 나서 값 싼 데는 이 동네가 제일 쌀걸요. 얘가 역사가 하나 들어서요. 그러면 얘가 2정거장, 3정거장만 딱 가면 뭐예요? 장승배기역이에요. 4정거장 가면 뭐예요? 노량진역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박 치는 거죠. 진짜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에서 나중에서 앞으로 한 3, 4년 뒤에 투자할 때는 딱 여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3, 4년 뒤에 투자하시라고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내일 바로 가가지고 사면은 3, 4년 동안 가격 안 올라가요. 3, 4년 뒤에 가는 거 3, 4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서부선. 거기가 아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구암초교예요. 그 동네가 여기 은현지구인데 여기 구암초교거든요. 네, 보시고요. 서부선은 이쪽에는 구암초교 그 중앙동 성당역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만은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국사봉 터널 넘어가야 되면 여기 있는 자리니까. 그럼 여기 뭐 연기화된 거 나머지는 한번 쭉 보세요. 이쪽에 그거 맞춰져 있고. 아무튼 서부선 경찰청 서부선과 연계되면은 경찰청 인근 연계교통 보행 환경 조성하겠다는 거 나오는 거니까 뭐 앞으로 쭉 보세요. 서부선 계획으로 환승역이 되는 서울대 입구역 등 예정역을 중심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통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 그래도 서원동, 보라매동 이쪽을 볼 거예요. 이쪽은 신림역을 중심으로 상업 중심 육성하겠다. 경전철 신설 역세권, 근린상업 기능 추가하겠다. 이게 이제 포커스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신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재미난 건데 참 이게 누구든지 이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도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도림천이거든요. 이게요? 도림천이에요. 그럼 신림역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이렇게 넘어간다? 죽고 닦게도 안 넘어가요. 실제로 가보세요. 신림역도 이게 도림천 딱 막혀나가 여기까지 상권이지 이쪽 뒤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데가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상권이는요. 큰 도로와 하천이 붙어있다, 산이 붙어있다, 성당이 붙어있다라면 절대 그걸 못 넘어서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명동 상권이요. 딱 상하리 상권이에요.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명동 앞에 딱 보고 입구역 가보고 저쪽 뒤에 보면 크게 이쪽으로 사이드로 다 3면이 큰 도로로 되어 있고 중간에 옆쪽으로 갈라랬더니 뭐예요? 명동선상 꽉 잡아 있고 그러면 커요? 뭐 절대 못 커요. 그 안에만 존재가 안에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지구단의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예정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겠대요. 원래 지구단의 계획 요만큼밖에 안 돼 있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키우겠다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지구 중심 기능을 갖다 강화하겠다 나오는데 참 재미난 거는 아까 봉천 서울대 입구역은 지역 중심이고요. 신림역이 훨씬 더 큰데 얘는 지구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똑같은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으로 본다면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가면 어디가 더 크다? 서울대 입구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신림역보다. 그래서 신림역 같은 경우는요. 주변 상업적 환경 개선으로 차별화된 거점을 육성하겠대요. 도림천 저충부 상업 전시 문화 기능을 그러니까 이 도림천변에다가 상업 문화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게 정말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저는 이게 도시계획 설계사들이 이런 거 보면요.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전혀 실무적인 지식 없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안 먹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신림로를 갖다가 지역 상업축 육성했다. 이게 이제 신림로잖아요. 여기 예정역하고 당곡사거리 이런 쪽까지 여기 신림로를 갖다가 이런 거 상업축으로 육성하겠다. 이러면 괜찮죠.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경전철 신설 역세권을 갖다가 신림역 예정역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주변 상업지역과 연결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신림백화점이 있는데 공사 중단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쪽 동네 상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공사가 어느 정도 백화점같이 큰 공사가 들어왔다가 공사 현장이 한번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상권 다 죽어버려요. 이게 잘 보세요. 흉물스럽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잘 볼까요? 건물 공사하는 게 딱 있는데 바깥부터 펜스 쫙 쳐주고 위에 가면은 철골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쵸? 그런다가 그걸 환하게 비추려고 거기다가 전구 달아버리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구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이게 벌써 그렇게 된 게 벌써 8년, 9년째예요, 지금. 그거 없었을 때요. 신림동의 백악관 나이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나이트였거든요. 장사 겁나 잘 됐어요. 근데 백화점 한번 망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신림동의 백악관 나이트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이트 가끔 얘기하냐면요. 나이트가 활성화되면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나이트가 한번 죽으면 주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나이트 유동인구라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술 먹고서 맥주 마시고 술 한잔 먹고 나서 나이트 가서 한참 추고 땀 흘리다 보면 다 술 깨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또 마시잖아요. 근데 나이트클럽이 망가지면 밖에서 또 마시는데 그 중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권이.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나이트클럽 장사 안 된다고 이제. 나이트클럽은 뭐라고 이제 50대, 60대 전유물로 전락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정말 참고로 얘기할게 50대, 60대 남자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명퇴당하고 은퇴당하고 딱 나면은 경제권 누가 갖고 있어요? 와이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곡 사거리 이런 실리는 예정역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돼 가지고 쭉 끌고 가겠다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당곡 사거리 주변은 준주거 지역과 지구 단위계 재정비하겠다.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해야겠다.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당곡 프라자의 공사 재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데 만만치 않죠. 얘도 또 당곡 프라자 또 공사 중단, 얘는 백화점 중단, 그러니까 열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서울대 입구에 백화점 이게 중단된 게 이 모양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옛날이랑 이거 내가 볼 때 2014년에 15년도에 2015년도에 16년도에 촬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면 똑같아요. 이 현장 보세요. 당곡 프라자 똑같아요. 가만 한번 볼까요? 이제 신림백화점이 공사가 재개되더라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참고로 신림동은 오피스텔이 잘 돼요. 근데 여기 공사 현장 이 뒤편으로다가 오피스텔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전 저게 공사 현장이 재개되더라 하라면 뭐 하면 돼요? 오피스텔 사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이 공사 현장 때문에 주변보다 임대료가 10만 원, 20만 원 싸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공사 현장 때문에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권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럼 잡아요. 백화점이 있으면 그 펜스가 쭉 쳐져 있는데 그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백화점 재개된다 그러면 그 중에 상권에서 뭐 한다? 근리상가 하나 나오는 건물 하나 없으면 잡아 들어가면 돼요. 왜? 백화점에 있으면요. 여기는 이 정도 백화점이면은 신림동은 20대, 30대들이 많이 10대, 20대, 30대들이 많이 몰려드는 동네이기 때문에 백화점 하나 두면은 내가 볼 때 백화점 컨셉 되게 잘 잡으면 돼요. 여성 특허 백화점을 만들어 보니 이일 때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상권이 잘 생각해야 되는 상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하나 투출한 게 있다. 그게 망가졌다. 들어왔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들어와려다 망가졌다. 그럼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 동네가.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요 정도 백화점은 사이즈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한 5배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 그럼 그 일대 상권 다 죽어버려요.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하남에 스타필드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네?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상권 살 것 같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거기 상권 다 죽을 거라고. 그나마 앞에 동네에서 아마 10대 애들이 갔다가 나올 때 배고프면은 안에가 비싸니까 못 먹으니까 밖에 나올 때 김밥집은 정도 장사 좀 되겠다. 쉽진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고향 스타필드 한번 봐요. 들어가면 왜요? 안 나와요. 나올 때 못 타고 나와요? 다 자전거 타고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 가는데 중간에 들려도 안 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광명 가면은 광명에 이케아가 들어온다니까 상가를 막 줘서 다 분양한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중에서 1층에 커피숍만 잘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케아 가서 커피 마시는데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나오다가 중간에 커피 하나, 맛없는 커피 먹더니 그래도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겠다. 커피는 사주고 가요. 그래서 이케아 나오는 골목에 커피집만, 커피 전문점만 장사 겁나 잘 되죠. 그 집만. 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보셔야지 그 느껴요. 잠깐 안 다녀보시니까 그런 거죠. 신림 지구 중심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뭐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젊은 애들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로 갈까요? 안 가요. 근데 여기에 SNS에 그냥 맛집이 뜨고 카페가 하나 떴다 그러면 몇 개 떴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요. 그럼 거꾸로 따져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5명이 모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리를 갔다가 가서 조그마한 가게를 갔다가 그러니까 가게를 사가지고 젊은 애들이 을수게끔 해서 임차를 줘가지고 이 거리를 한 5명, 5군데 애들이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쁜 막 가게들이 나와서 떴어. 그럼 이 거리가 사는 거예요. 전형적으로요. 그거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신림역 주변 상업지역의 환경 개선, 차별화된 상업거점 육성하겠다. 아까 인 것처럼 당곡 사거리역에서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상업지역 연계하는 근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신림역 같은 경우 기존 대구미 쇼핑몰 및 상업시설과 연계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예요. 여기 가면은 포도 쇼핑몰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왔으면은 이쪽 자리도 다 쓰는 거예요. 그건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런 자리를 갖다가 문화집회시설 만든다 해가지고 다리 하나 건너가지는 않아요. 사람 심리가. 여기 순대타운이 있는데 옛날 순대타운이지 사실은
갔더니 이제 인제는 별거 없더라고요. 이게 그 값싸고 그러니까 그 배고프고 힘들 때 양 많이 주는 집이 좋잖아요. 그때나 순대타운에 먹힌 거지 지금 가면요 짜증나요. 한번 갔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없어졌어요.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다는 거. 그런 거 좀 보여면 될 것 같고요.